자, 그래서 거기 보면 화성암 나오거든. 화성암, 그지? 화성암. 자, 화성암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앞에서 우리 마그마 배웠지, 마그마, 그지? 자, 화성암이라는 거는 그런 마그마나 이제 용암이 굳은 거야.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 자,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는 알지? 자, 마그마는 그냥 땅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근데 이 마그마는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체 성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그마가 지면을 뚫고 분출을 하게 되면 그 기체 성분들은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갈 거고, 그지? 뜨거운 액체만 흘러내릴 텐데, 그래서 얘가 마그마면 그 흘러내리는 뜨거운 액체가 용암인 거지, 그지? 자, 성분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네 뭐 마그마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였다 그러면 용암도 현무암질 용암인 거야, 그냥, 그지? 그래서 어쨌든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화성암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자, 그런데 봐봐, 마그마가 굳었냐? 용암이 굳었냐? 그지? 차이는 그 뭐냐면 마그마는 땅 속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가 물론 분출을 할 수도 있다만 마그마가 만들어진 이후에 분출하지 않으면 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을 거야. 근데 얘는 땅 속이기 때문에 그게 식는 게 굉장히 천천히 식어요. 근데 만약에 마그마가 분출해서 용암이 흘러내리면 얘는 지면 위이기 때문에 땅 속보다 차갑거든. 그래서 마그마가 식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식어요. 반면에 용암은 지표면 위에서 식는 거기 때문에 땅 속에서 식는 것보다 굉장히 급하게 냉각이 되거든. 그러면 사실 이 마그마도 얘네들이 액체 상태일 땐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굳으면서 그 안에 있는 성분들끼리 결정을 만든단 말이야. 그게 이른바 광물이거든, 광물. 그러면 얘네들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그 광물들이 크기가 충분하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천천히 마그마가 천천히 냉각돼서 만들어진 암석들은 그 안에 광물들이 크기가 굉장히 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냉각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굳으면 그걸 심성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암 같은 경우에 지면 위를 흐르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급하게 냉각된 거잖아. 화산활동에 의해서 용암이 흘러나온 거니까 얘네들이 굳으면 이걸 화산암이라 그래.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천천히 식다 보니까 그 암석을 이루는 광물들이 크기가 충분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심성암이라고 하는 애들을 들여다보면 그 암석에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눈에 보여. 그래서 얘네들 조립질이라고 표현해. 조립질. 조립질 암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용암이 굳은 애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물이 자라기도 전에 암석이 굳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의 크기가 매우 작아. 매우 작아. 그래서 얘네들은 세립질이다 이렇게 표현해. 네? 세립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립질하고 세립질을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야. 조립질하고 세립질을 구분을 하는데 자, 마그마나 용암이나 뭐 성분은 동일하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인 거야. 현무암질 마그마. 예를 들어서 현무암질 마그마. 그럼 얘네 SiO2가 어때? 52% 이하지, 적지? 그럼 내가 지난번에 마그마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SiO2하고 그 다음에 그 마그마 안에 이제 SiO2 성분 들어있고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금속도 들어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얘가 많이 들어있으면 얘는 적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가 개 중에 제일 적게 들어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철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 근데 이제 그 많이 들어있는데 단지 그게 땅 속에서 굳었느냐 땅 위에서 굳었느냐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땅 위에서 굳으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무암이 되는 거야. 현무암. 근데 그게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냥 분출하지 않고 땅 속에서 그냥 굳었다. 그러면 반려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반려암이나 현무암은 성분은 동일한 거야. 단지 이게 땅 속에서 굳어져서
그 입자가 좀 크냐, 땅 위에서 굳어가지고 입자가 작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야, 우리 안산암질이 있었지, 안산암질. 그리고 이제 유문암질이 이렇게 있잖아. 안산암질, 유문암질. 자, 유문암질은 66% 이상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철이나 마그네슘이 적고 대신에 이런 규소 성분들 많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굳으면 이제 석영이나 장석이라는 광물이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석영이나 장석이라는 광물이 많이 들어요. 색깔이 밝어. 얘네들은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게 들어있어서 어두운, 얘네들은 어두운 거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밝은 거야, 색깔이. 그래서 잘 아는 뭐야? 조립, 얘가 화강암인 거고요. 그 얘는 그냥 이 이름 그대로 따오면 돼. 유문암이에요, 유문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마그마 설명할 때 이런 거 잠깐 언급했을 거. 유문암질 마그마나 화강암질 마그마나 똑같다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지. 왜? 성분이 같아. 단지 걔네가 굳어진 것만 다른 것 뿐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니네가 화강암을 녹이거나 유문암 녹이면 어때? 동일한 성분의 마그마가 되겠지. 단지 걔네가 굳을 때 땅 위냐 땅 속이냐 차이밖에 없는 거지. 얘네 그 중간이겠지, 그지? 섬노감이라는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당연히 이거 그대로 따오면 돼. 안산암 이렇게 돼. 그래서 자, 색깔로 구분하자면 얘네 이제 어둡고 얘는 밝은 거지. 그럼 여기다 굳이 정리를 하자면 그 밑에 아마 우리 표 나와 있을 건데, 그지? 밑에 보면 빈출 자료로 해서 표 나와 있는데, 자, 그러니까 SiO2는 여기는 적고, 그지? 이쪽은 많고, 그지? 그럼 SiO2가 적으면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원소들이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색깔이 어두운 색을 띠는 거고, 반대로 얘네들은 그게 적다. 그 다음에 자,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얘네들은 이제 광물로 따지면 이 화강암이나 유문암 안에는 석영이나 장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감남석, 뭐 휘석, 각섬석 이런 광물들이 많이 들어 있어. 뭐 그지? 그러니까 요 광물 안에는 이제 철이나 마그네슘 많이 들어 있는 거고, 요 광물 안에는 이제 철이나 마그네슘이 적고 SiO2 성분이 많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뭐 요거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 요 6개는 꼭 외워야 돼. 화성암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눈다. 그래서 심성암과 화산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굳어진 장소가 다르다 보니까 입자의 크기가 달라서 조립질, 세립질 또 이렇게 구분한다. 라는 거가 지금 거기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니? 야, 니네 뭐 암석 외울 게 많다고 아까 성주가 근데 요 6개만 외우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가 굳어진 장소만 다를 뿐이지 얘랑 성분 같은 거고 얘랑 성분 같은 거야. 그래서 니네 공부하다가 뭐 화강암질 마그마니 유문암질 마그마니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화성암으로 이루어진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4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형 그래서 나오거든. 화성암 지형. 그지? 자, 화성암 지형. 화성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어딨냐? 자, 이것도 뭐 사실은 다 암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자, 여기서 화성암이니까 방금 심성암과 화산암 두 개로 이제 구분한다 그랬지? 자, 참고로 뒤에 뭐 세화고 같은 경우는 뒤에 퇴적암도 들어가는데 뭐 화성암 지형이니 퇴적암 지형 그러면 시대도 사실 알아야 돼. 자, 우리나라에서 화성암으로 이루어진 지형들. 자, 화성암이 두 가지라 그랬지.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이 있을 것이고 화산암이 있을 거 아니냐. 자, 우리나라에서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으로 이루어진 곳들은 다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형이다라고 기억해두면 돼. 중생대. 알겠니? 이거 외워야 돼. 중생.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화산암. 자, 실제로 화산활동이 일어나야 화산암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화산암 지형의 대부분은 신생대다. 이렇게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대부분이라고 쓴 건 왜 그렇게 써? 화산암 지형 중에 신생대가 아닌 것도 하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근데 심성암 지형은 다 중생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이제 자, 첫 번째 심성암 지형. 거기 이제 선생님이 그림하고 같이 넣어놨잖아요, 그지? 자, 심성암 지형을 보자면 일단 얘네 다 중생대. 그럼 보면 심성암이 말 그대로 땅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걔네가 땅 속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지고 사실 솟아오른 거야. 그래서 니네가 저거 생각하면 되거든.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법한 혹은 가봤을 수도 있는 유명한 산들 있지. 다 여기에 해당돼. 예를 들자면 청와대 뒤에 무슨 산이 있냐? 인왕산 있고요. 인왕산, 도봉산, 불암산 다 이어져 있거든. 교재 없으면 써놔. 그 다음에 니네 강원도에 가면 유명한 산 있지. 설악산, 설악산하고 이어져 있는 오대산. 그 다음에 저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북한에 가면 있는 금강산. 얘네들은 다 뭐야? 니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북한산도 여기 해당되지. 북한산도. 그지? 여기 다 이어져 있거든. 인왕산, 도봉산, 북한산 다 이어져 있는데 니네 북한산이나 도봉산 보면은 화강암으로 된 돌덩어리가 이렇게 솟아있거든. 특히 북한산 인수봉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설악산에 가면 뭐냐? 흔들바위 뭐 유명하거든. 그런 것들이 다 화강암이야. 심성암 중에 화강암. 근데 얘네들은 다 중생대 때 땅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자, 이 심성암 지형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심성암 지형에 가면 이거 뒤에 가서 또 따로 설명할 텐데 판상전리라는 게 발달해 있어. 또는 수직전리라고 하거든. 판상전리 또는 수직전리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판상전리 또는 수직전리. 그럼 이거 뒤에 가면 또 따로 설명할 건데 봐라. 땅속에서 말이야. 해봐. 심성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 응? 보통 이제 니네 이렇게 굳어지면 이런 표시에 나오면 이게 이제 화강암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마그마가 굳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있잖아. 이 지표면의 윗부분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깎여 나가는 거야. 점점점 깎여 나가 이렇게. 깎여 나가면 상대적으로 지표면 기준으로 하자면 얘네가 올라오는 셈이거든. 점점점. 그런데 요 화강암 덩어리가 지표면 근처로 올라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야, 땅 속에 있을 때 분명히 이 암석 덩어리를 주변에 있는 암석이 뭐야?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여 나가면은 결국 지면을 기준 지면 가까이로 올라온다고 표현하면은 얘를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돼? 점점 줄어요. 줄면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줄어드니까 이 화강암이 팽창하려고 하거든. 그럼 그것 때문에 얘가 균열이 생기는 거야. 금이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렇게 지면 위로 화강암이 이렇게 불쑥 솟아오른 게 이제 북한산 인수봉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수평 방향으로 암석들이 쪼개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 자, 이게 판상전리야. 이거 뒤에 가면 또 얘기할 텐데, 그래서 얘는 심성암의 윗부분이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여 나가면서 압력이 감소한 결과 화강암이라는 암석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거 수직전리가 아니라 수평전리야. 미안해. 수평 방향으로 균열이 생긴 걸 우리가 수평전리 또는 판상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판상전리. 알겠니? 그래서 거기 보면 대부분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이다 이렇게 돼 있고 판상전리 발달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북한산, 불암산, 도봉산, 인왕산, 뭐 설악산, 오대산, 금강산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심성암 지형은 그래서 중생대 때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산암 지형. 자, 아까도 했죠. 화산암이 만들어지려면 실제로 화산 활동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잖아. 자,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들이 많지. 자, 아까도 했죠. 대부분 이제 신생대 때 일어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어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 어디야? 제주도. 자,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자, 제주도는 전체가 화산암 지형이라고 봐도 되고요. 물론 이제 제주도에서 예외인 곳들이 있다만 일단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화산암 지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니네
울릉도, 독도도 이게 뭐야? 해저 화산 활동의 결과 만들어진 섬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울릉도, 독도. 특히 이제 독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독도는 가장 오래된 화산섬.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니네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마그마 얘기했지만 현무암질 마그마는 조용히 흘러나가고 쫙 퍼져버리거든. 그럼 넓은 땅이 만들어져. 용암대지라는 게 만들어져. 자, 야, 우리나라에서 넓은 용암대지 위에 세워진 도시가 대표적인 철원이야. 철원.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이 그 용암이 덮인 땅 위에 이제 세워진. 그래서 니네 철원이 뭐로 유명하냐? 평야가 유명하지. 평야. 철원 평야 들어봤지? 토양이 비옥한 게 바로 그 밑에 용암들이 덮여져 있어서 그래. 철원. 이런 데가 대표적인 화산암 지형이에요. 자, 그런데 화산암 지형에 가면 심성암 지형에서는 판상절리 또는 수평절리가 나타난다면은 화산암 지형에서는 자, 주상절리 내지는 수직절리가 나타납니다. 수직절리. 자, 봐라. 요거 기억해.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판상절리는 압력 감소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얘는 수직 방향으로 있잖아. 약간 오각형 내지 육각형 형태로 기둥 형태로 쫙쫙쫙 갈라져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은 왜 생기냐면 자, 얘네들 특징 봐봐. 야, 제주도가 울릉도 다 뭐야? 화산활동이 바닷속에서 일어났지. 그럼 그 용암이 누굴 만나? 차가운 바닷물을 만났을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 제주도가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 가운데 한라산 있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제주도에 이제 뭐 한라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그다음에 뭐 삼방산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지명이 나올 수 있어. 제주도 자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제주도 뭐 한라산, 삼방산 뭐 그다음에 뭐 제주도에 있는 성산 일출봉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자, 여기서 용암이 흘러내리잖아요. 잘 봐봐. 한라산에서 예를 들어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한라산 만들어지고 자, 그 용암이 흘러간 거야. 흘러갔는데 이 해안가에 차가운 바닷물이 만났어. 그러면은 더 급하게 식어버리지. 그러면 급격하게 얘네들이 수축하면서 쫙쫙쫙 갈라지는 주상절리가 생겨. 그래서 여기 제주도 해안가에 가면 이런 식으로 막 뭐야? 이런 식으로 주상절리 같은 것들이 이 해안가 절벽에 발달돼 있단 말이야. 자, 니네 봐봐. 철원. 용암이 덮인 도시라 그랬잖아. 니네 철원 옆에 뭐가 흐르냐? 여기가 예를 들어 철원이면 철원 옆에 한탄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근데 실제로 철원 근처에 가보면 여기서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강하고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급격히 식으면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기둥 형태로 뭐야? 이 한탄강에 가면은 그 이런 주상절리가 발달된 절벽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관광지도 되게 유명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판상절리는 압력 감소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주상절리는 차가운 바닷물이나 강물을 만나서 급격히 냉각이 되면서 수축해가지고, 그죠? 그 결과 이렇게 기둥 형태로 균열이 생겨서 나타나는 거를 주상절리 또는 수직절리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제주도라는 섬 자체도 화산암 지형이지만 그 제주도 안에서도 이제 특정 지명들이 나올 수 있다. 한라산, 삼방산, 성산 일출봉. 그리고 얘네 다 시대가 언제다? 대부분 신생대. 자, 그런데 여기다 적어줄게. 내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 화산암 지형인데 신생대가 아닌 애가 있어. 자, 화산암 지형인데 이 중생대 때 생긴 화산암 지형이 있거든. 중생대 때. 대표적으로 어디가 나오냐면 니네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유명한 산이 하나 있거든. 높진 않지만. 들어봤냐? 무등산 폭격기 뭐 이런 말 들어봤어? 아,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옛날에 선생님이 너희 나이만 할 때 우리나라에서 선동열이란 야구 투수가 아주 유명했거든.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해태 타이거즈 에이스 투수였어. 그래서 그 해태 타이거즈의 연고지가 전라남도 광주여가지고 그 선동열 별명이 무등산 폭격기였어. 그 무등산이라는 산. 자, 이 무등산에도 마찬가지로 이 주상절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거든. 근데 이 무등산이라는 산은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산암 지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거 하나 있어.
뭐냐면 니네 제주도가 이제 화산암 지형이라 그래. 근데 제주도에서도 다 화산암 지형은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퇴적암 지형이 있어. 퇴적암. 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이제 퇴적암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화산 활동이 일어서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는데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 있다고. 그럼 그 화산재가 쌓이면 응해암이란 퇴적암이 되거든. 그래서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거의 주로 나오는 퇴적암 중 하나가 바로 수월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제주도라고 해서 화산암 지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수월봉이라는 봉우리는 퇴적암 지형이고, 그 다음에 화산암 지형의 대부분은 신생대 때 형성된 건데, 화산암 지형 중에서 광주 무등산 얘기 나오면 걔는 유일하게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산암 지형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제주도 성산일출봉, 제주도 주상절리대, 울릉도 성인봉, 그다음에 독도, 그다음에 철원의 용암대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어째 백두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죠? 백두산. 백두산도 실제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산암 지형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타 지형 그래서 나오는데, 뭐 부산의 횡령산, 전라북도 변산반도의 내변산, 제주도 마라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해안. 자, 이런 건 사실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면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내신이니까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거니까 그냥 참고만 좀 해두시면 되겠고, 얘네는 필수로 좀 암기해야 돼. 알겠지? 얘네는 필수로. 내 지금 그림은 띄우지 않았지만 얘네들이 워낙 유명한 지형들이라 뭐 그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분명히 이제 저기 뭐야. 그림이 주어지니까. 그죠? 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금강산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어떤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냐면은 니네 그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가 누구냐?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 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한 명 있는데, 겸재 정선. 그래서 시험 문제 이 화산 이거 나올 때 그 겸재 정선 화가의 그림을 주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그림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풍경을 그린 거야. 인왕제색도라는 거였어. 뭐 그린 거 같아? 근데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에 이거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나타낸 거다. 그럼 무조건 딱 인왕산 심성암지형 중생대 떠올리면 되는 거고, 판삼절리 떠올리면 돼. 그 다음에 금강산 전도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디 그린 거겠어? 금강산 그린 거지. 그러면 금강산 전도 혹은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이 주어지면 무조건 심성암지형, 중생대, 판상절리 이렇게 세 단어 떠올리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이렇게 그림으로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니네 이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그런 문제들 한두 문제 나오니까는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나오는 확인 예제 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잠깐 쉬도록 합시다.